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4월 1일입니다. 네. 만우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4월입니다. 결국 정말 3월 아마 7일부터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7일, 14일, 21일, 28일 네. 결국 4월 1일 4월이 넘어갔는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 선고일이 발표가 되면 그나마 4월 4일, 4월 3일 날 결정이 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 기자님께서는?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 때 다음 주에는 이제 윤석열 파면 뒤에 보자라고 인사를 하고 갔는데 그럼 뭐합니까? 못 봐. 결국은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네, 어제 평의에서도 결국 그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고 못했어요. 예. 오늘 평의가 열린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예. 과연 할 수 있을지, 뭐 때문에 어디가 걸려 있는지에 대한 게 사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헌법재판관에게 물어보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 예. 이건 콘클라베하고 같다. 교황 선출한 것처럼 비밀이 붙여지기 때문에 5대3 대드락이다 뭐 하는 게 다 추론이다. 사실은 아닌데 뭔가 일이 생긴 거는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건 국민들은 오늘이라도 도저히 안 돼서 내일 그러면은 재보궐선거니까 내일 오후라도 네. 내일 선거 끝나는 시간대쯤이니까 공지를 하기를,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에는 반드시 선고하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란다는 걸 헌재가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빨리 선거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도부가. 네, 그 지난주 네. 그 SBS의 임찬종 네. 기자가 물론 5대3. 전혀 자기의 추측일 뿐이라고 하면서 그걸 기사화시키는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신기한데 네. 그거의 영향을, 이거 상당한 정보, 신뢰성이 있는 정보라고 생각했는지 우리도 빨리 받고 싶다는 입장인지 마침 이런 입장이 연이어서 나온 게 저로서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쪽이 되든 저쪽이든 빨리 선고를 해야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고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대행에게 언제까지 국정을 맡겨놓을 것인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 그리고 최근에는 큰 재해인 산불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 미래도 대비해야 되고, 예.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답답하고 불안하죠. 국민의힘이 해에서 갑자기 선고하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 기각의 한덕수 대행 이제 기각된 걸 보면서 이제 기각이 됐으니까 빨리 해라. 8인 체제에서도 결정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5대3을 믿고 이제.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하라는 것이고, 도대체 좀 여당이면은 헌법을 수호하는 의지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소한 그런 것까지도 좀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정말로 저는 이번 헌재 이런 혼란 상황에 가장 큰 나쁜 역할을 한 사람이 한덕수 대행이라고 봅니다. 예. 한덕수 대행이 본인이 대행을 맡았을 때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였잖아요. 6인 체제가 지난 10월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때 이미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부터 3개월간 선고를 한 적이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사실 문을 닫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면은, 아니 그 뒤가 안 보이나요? 보여도.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관 했던 분한테 들은 얘기가, 국민의힘 쪽 정당에서 반성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반성이 박근혜 잘못해서 반성했구나 생각했더니 뭔 반성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정권을 너무 쉽게 내줬다. 그래서 이번에는 끝까지 싸워보자.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해서는 안 되는 절대 얘기인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걸 반성한 게 아니고 정권을 너무 쉽게 내줬다는 걸 반성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거의 지금 내란 옹호 정당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게 된 게 그 당시 특히나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 권성동 네. 원내대표. 이 사람이 박근혜 탄핵 때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이었습니다. 자기가 예. 본인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 뒤가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나서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한복판에 한덕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덕수 복귀가 됐는데 계속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헌 상황은 쭉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또 한 번 더 했고 거기에다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 4월 18일 네. 그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까지도 선고가 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은 당연히 임명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두 분은 대통령 몫이어가지고 네. 지금 권한대행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 이거 정말 골치 아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인위적으로 그 가결 수를 조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재판에 직접 심리주의에도 반하죠. 네. 직접 법정에 들어갔던 사람이 심리를 하는 거고 심리를 거쳐서 선고를 해야 돼. 그거에도 반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움직임을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한다라는 움직임으로 그런데 만약 줄탄핵도 그거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뭐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임명을 안 하면 다시 뭐 그 차순위로 넘어가면서 결국 두 명을 짱 받고 갈 거다라는 의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빨리 선고를 했으면 이런 사회적 에너지, 무용한 사회적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정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너무 비탄스럽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은요. 네.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네. 지금 한덕수 최상목의 의도가 뭐겠느냐, 목적이 뭐겠느냐, 윤석열 복귀입니다. 예.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목적이 윤석열 복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헌법재판관 임명도 맡고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해야 될 입법권 모든 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를 복귀시킨다? 그럼 제2, 제3의 내란 이미 12월 3일, 12월 4일 그 새벽에도 제2 계엄을 꿈꾼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한덕수의 움직임은 결국은 윤석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그 윤석열의 가장 법률 참모인 김주현 민정수석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예.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네. 이 뒤에는 누가 있느냐. 김주현이가 있다. 김주현이가 있다. 그걸 위해서 윤석열과 김주현 관계도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김주현이가 검찰 5년 선배기도 선배죠. 하고 예. 뭐 대학은 후배지만은 뭐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이 여기에 주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은 왜 이러는지 딱 보여요. 한덕수의 저 행위는 제가 볼 때는 권한 대행에 복귀하고도 헌재가 위헌이라고 한 마은혁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건 위헌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 한덕수 탄핵 심판 때는 그래도 그게 기간이 헌법재판관 임명 다음 날 한덕수 탄핵했으니까 하루 만에 임명하지 않은 걸 가지고 탄핵하지 않은 것은 중대성, 위헌은 맞지만은 중대성이 아니라서 기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3개월 가까이 지금 3개월 지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임명하지 않는다는 거는 한덕수의 위헌의 의도가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한덕수 이런 탄핵 소추해야죠. 네. 저는 그렇게 할 거로 봅니다. 이렇게 공직자가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런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벌써 했고요. 네. 4월 1일 날 아마 중대 결심 오늘까지라고 이제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좋죠. 예. 그러면 뭐 또 탄핵하는 건 뭐 복잡하진 않더라. 법안 내는 거하고 달리 발의하면 바로 본회의에 바로 다음 본회의에 되는 거니까 본회의만 쭉쭉쭉 열리면 바로 두 사람의 탄핵은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시의회 소집해서 뭐 네. 탄핵하면 되고 그럼 직무는 정지되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한 약속, 저희에게 한 발언조차도 어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선입 선출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먼저 접수된 사건은 네. 먼저 결과를 내린다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선고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근데 네. 그 말을 어기고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서 한덕수 그 탄핵 소추를 먼저 선고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혼란에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는 게 그렇죠. 제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문영배 대행도 했지만은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예. 지난해 12월 27일이네요. 그러니까 1차 변론 준비 기일 때 그 얘기를 피청구인 쪽에 분명히 설명을 네, 하고 얘기를 맞아요. 했거든요. 저도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가 자기들이 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선의로 해석을 해줬잖아요. 윤석열 먼저인데 한덕수를 먼저 하는 이유는 그러면 윤석열을 파면하고 최상목 권한 대행 상태에서 한덕수 기각이 되면은 한덕수가 그러면 권한 대행이 되냐 최상목이 되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한덕수를 기각해서 권한 대행으로 복귀시킨 다음에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순서라고 우리가 선의로 해석했는데 예. 지금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자꾸 끌어지면 늘어나면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4월 18일을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파국이 옵니다. 파국이 되는 거죠. 윤석열 직무정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임기 마칠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헌재가 그 사람 식물입니다. 6인인데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다음 마흔역을 8인 체제에서는 임명하지 않다가 예. 그럼 갑자기 6인 체제에서 임명해서 친인실 갖추겠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흔역 본인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한덕수가 대행으로서 이게 두 명의 재판관을 지명하려고 그랬던 거를 못한 거는 이미 2017년, 16년에 17년에 박한철 소장 때 한교안 대행이 임명하려고 하다가 네. 결국은 헌재 내의 의견에 막혀서 못하고 말았거든요. 전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헌법재판관이 6명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헌재는 식물 헌재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윤석열 직무정지 상태는 임기 끝날 때까지 직무정지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국정 혼란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냐?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들도 알고 한덕수도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알죠. 그냥 나라가 그냥 뭐 이상하게 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권력을 내줄 수는 없다, 이거죠. 권력을 아니, 내주면 안 이 된다. 상태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난 상황에서 네. 윤석열 파면 나오면은 대권을 이재명한테 넘겨준다. 네.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나라가 거들나든 말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예. 이걸 우리가 국민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네. 결국 저는 어떤 법률가도 이걸 기각을 쓸 수 있는 그 논리적으로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있는 법률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끄는 겁니다. 거다. 예. 끌고 있는 동안 어떤 사태가 어떤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기각을 하셔라. 누가 말대로 5대3면 네. 그럼 뭐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든지 네. 뭔가 이거보다는 결정을 하지 않는 그냥 이런 그 무정부 상태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저는 드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말 들으니까 기각하라고. 그러니까 확신이 들면 기각하시면 영원히 자기 이름이 곧 판결문 결정문 다 남을 거 아니에요. 기각한 재판관들은.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보면 혹시라도 그런 네. 상황 뭐 벌어지지 않겠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을 만약에 대통령 몫으로 임명을 했대요. 네. 그러면은 기각 결정문이 나올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어떤 법률가도 기각 결정문을 못 쓰니까. 못 씁니다. 그리고 예. 결국은 변론 재개 그리고 변론 갱신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목이 또 메이시네요. 그 변론 갱신을 간이 갱신을 하느냐 아니면 예. 이때까지 재판 진행을 녹음을 다 틀면서 새로 하느냐. 새로 예. 하느냐 이걸 후자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확립한 방식은요. 그거 네. 하면서 저는 3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대행으로 그냥 쭉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한덕수 생각하면. 권한 대행이 임기 네. 절반을 채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그리고 있는데. 일이 그게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이대로 두고 봐야 되냐. 한덕수가 바뀔 가능성 없으면 간다면 오늘 한다고 하는데 국무회의. 뭐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하루 종일 연락을 취했는데 답이 일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일이 바빠서 못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보다 바쁜 일이 더 중요한 아무리 일이 뭐 있으니까. 예. 일단 산불 진화는 됐으니까 예. 이런 상황이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상황이고요. 네. 87 체제의 최고의 발명품이 헌법재판소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스스로 헌재의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이걸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 중요한 이 고비마다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능이 분명히 국민들이 볼 때는 헌재가 그 기능이 충분히 이제는 대법원을 넘어설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존재 가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스스로 사라지는 네. 거죠. 이걸 사실은 전직 헌법재판관들 몇 분한테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재 스스로 헌재 조치의 가치를 허물고 있다. 이러면은 국민들로부터 헌재는 사라지는 존재감이 사라지게 될 거다. 네. 이런 우려들을 나타냈어요. 자, 뭐 그걸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글을- 저는 퇴임 앞두신 두 분이 하드 캐리를 하셔야 된다. 지금 뭐 해방권이 있으면 멱살을 잡고 흔들든 가두든 정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무정배 이미선 어제 국회 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이제 헌법재판소 개정안. 예, 그것도 우리가 임기 연장법이라고 설명하면 안 되고 국회 헌재 기능 중단 방지법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는 그걸 위한 거잖아요. 예. 헌재 기능이 중단될까 봐서 이 상황에서 중단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건데 그걸 뭐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이미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헌재의 기능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헌재 기능 중단 방지법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다 국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빨리 선고해라. 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 이 법안들도 마찬가지로 거부권에 막혀 있잖아요. 거부권도 행사되는. 근데 사실 이거 그런 실효성보다는 예. 민주당이 우리가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빨리 하라는 독촉장 같은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이런 뭐 수순들이 다 실행될 것이라고는 물론 민주당조차도 거부권이라는 말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 우리의 인내심이 다랬다. 빨리 선고해 주세요라는 독촉장을 보낸 거라고 저는 헌법재판소에 믿습니다. 하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이라도 바로 헌법재판소에 하는 얘기고요. 지난 주말에 제가 그 이제 광장에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되게 화들이 많이 나 있어요. 이제는. 다가 날 수밖에 없죠. 그 꽃샘추위로 추위에도 그 많은 인파들이 나와가지고 행진을 하면서 외치고 하는 게 다 국력 에너지 낭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 에너지를 지금은 위기 탈출에 써야 되는데 여기에 쓴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빨리 선고기를 고지하고 좀 선고를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공직선거 2심 무죄가 됐었는데 국민의힘이 시종일관 파기자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 기자님? 조금 전에 이건태 의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20년간 파기자판이 한 건도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몰랐는데 0건이더 35,000건 중에 0건이더라고요. 한 건도 없었는데 파기자판 하라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6년짜리 대법원장을 정년 4년 남은 조일의 대법원장을 임명했으니까 네가 그 값을 하라고 압박하는 용도로 저는 들리는데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법부에 대해서 물론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는 건 있지만은 통상의 개별 재판에 대해서 계속 관여하려고 하는 거는 유불리를 떠나서 자제해야 됩니다. 그럼 사법 신뢰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자판해라 뭐라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무죄 가능성을 흔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다음 조기 대선 하면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만 가지고 공격할 건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예. 뭐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항소 이후에 한정해서 네. 심리를 받게 되는데 사실오인, 그러니까 무죄 판단만 다툰 게 아니라 양형부당도 다 두었거든요. 항소 유서로 제출했거든요. 근데 예. 통으로 무죄가 되면서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심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은 뭐 유죄라고 설사 심증을 갖다 뭐 판단을 내리더라도 뭐 벌금 100만 원, 벌금 80만 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신급을 건너뛴 게 되고 본이 그 피고인에게 한 신급의 기회를 빼앗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호로서 외치는 건 말도 안 전혀 되겠죠.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 그냥 막 하는 소리 막 되는 이재명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파기자판 얘기까지 저희도 보지 못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국은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은 네. 법률가들이 정말 법 기술자들이 그렇게 보여요. 예. 법꾸라지들이 법꾸라지로 보여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 저희 예. 포함해서 예. 뭐 저는 법꾸라지는 그냥 아니고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치고 있구나. 말장난치고 아, 예. 예, 또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봤으니까 예. 다 이 모든 상황에 다 법률가들이 다 나쁜 내란 상황에서 상황이에요. 모든 국민이 피해자지만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선량한 법률가들입니다. 접니다. 네. 지금 모든 법률가들이 이 사람들이 창피합니다. 예, 법 기술자고 법꾸라지들이구나. 창피합니다. 예, 솔직히 지금 창피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법률가 여기 2명이 앉아 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참 논란이 됐었어요. 김성훈 영장 법원에 기각됐는데 경찰이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 기자님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어제 이제 그 경찰청 특수단 관계자가 이제 네. 기자 간담회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구속 취소 등의 사정이 고려됐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네. 연관되는 겁니다. 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 석방시킨 게 그 재판부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 결국은 그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두 사람도 그 직무집행 방해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결국은 윤 대통령이 석방될 거기 때문에 구속 취소하고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자체의 원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설명해서 거기에 보강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오늘 결국 보면 이것도 다 특검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결국 그렇죠. 근데 논란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낸 논란이 된 것이지. 또 법꾸라지 얘기가 나오는 사실은 다 법이에요. 이게 다. 공조본이 수사를 했고 국수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작 이렇게 하면은 뭐 수사권의 문제로 구속이 곧바로 취소된다는 논리적 기결은 또 될 그러니까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수처는 사실 뭐 체포는 했습니다만 뭐 영장 집행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수사는 소환해서 그러니까요. 불응해서 수사를 하지를 못했거든요.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정 과정을 무효화시킬 만한 그런 중대한 사유나 그 뭐 공조본위에서 또 다른 수사 수체 국가수사본부도 있었고 그래서 지기현 판사는 너무나 경솔한 결정을 한 거죠. 어쨌든 그것이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하고도 관련이 있는 있다고 봐야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가들이 자기 고도의 법 기술자들이 예.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게 공수처가 체포와 구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이첩을 요구할 때부터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체포와 구속이 잘못된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석방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공수처가 개입하는 게 맞았냐의 문제로 기결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보니까 누군가의 고도의 법 기술자들이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의 허방을 놓고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정의고 이게 무슨 법이고 무슨 이게 그래서 법률가들이 우리 대 기자님 말씀처럼 이번에 한해서는 상당히 비난을 받아도 저는 시원찮고 그동안에는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존경하지 마세요. 예. 법률가와 존경하지 의사들이었는데 우리가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잖아요. 의료 사태와 이걸 예.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 가장 뒷구멍으로는 나쁜 짓 하고 있었구나. 네. 기술만 부리고 있었구나 하는 걸 봤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이 나라의 교훈이라고 봐요. 제가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지금도 끌었는데 사실은 지금의 내각이 다 내란
방조범 적어도 네. 뭐 일부는 뭐 이상민 주요 임무 행안부 종사자. 장관은 뭐 공범 주요 임무 종사자 그 네. 외에는 방조범에 준하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간에 제대로 국정 운영을 보좌하지 못한다는 것만 지은 죄가 크고요. 근데 네. 그걸 그냥 내버려 방치하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비극적인 상황은 다 지금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여전히 나라를 이게 친위 쿠데타의 성격 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어지고 거고 있다. 예. 윤석열 복귀를 위해서 한덕수 최상목이 저렇게 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 딱 보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풀립니다. 예. 그러면은 당신이 해야 될 것은 한덕수 최상목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렇게 하는 거는 아니,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데 뭘로 공직을 맡깁니까? 알겠습니다. 자, 아마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좀 정리가 돼 있기를 바라면서 예. 최초의 제발 좀 고대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상황에서 아니겠죠? 만났습니다. 예. 아닌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예. 권영철 대기자님, 이현주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수일른 남자 또 이슈 화합도 있고요. 이용우 의원과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